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무탈하게 사고 없이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하고 시장을 보는데 해외 증시 누적 상승한 연휴 기간에 그것과 비교해서는 오늘 흐름이 약간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동성이 우리가 풍부한 시기, 유동성 부족한 시기, 요거를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부족에 대해서 이 유동성 부족에 대해서 외바닥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중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반등도 굉장히 제약이 될 것이다. 이 반등이 제약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코스피가 저평가가 해소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 이 코스피 저평가는 2007년 이후로 계속 유지가 됐던, 그래서 15년 동안 유지가 된, 그리고 2007년 이전에도 계속 유지가 된, 한국 증시는 항상 저평가다, 이런 정체성이 있었는데 2007년에 유동성 장세가 오면서 처음으로 한국 증시가 저평가 해소가 됐습니다. 예, 이때 해소가 됐고, 그리고 나서 2022년에 해소가 됐는데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해소가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9조 원짜리 회사가 시총이 한 100조 이상 됐으니까 희석이 된 것만 해도 코스피가 100조 정도 그냥 가치 없이 증가가 된, 그러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뭐 1,500조라고 잡았을 때 전체 투자자들이 약 7% 정도 단체로 손해를 봤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굉장히 나쁜 일인데,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거, LG 주식 절대 사지 마십시오. LG그룹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생각하면, 물론 저는 LG그룹하고 원수 질 일 없고, 제 고향이 진주니까 그 LG그룹, GS그룹 요게 요 진주시 여기 이쪽에 지수면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옆에 일반성면 출신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뭐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지만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해온 행태를 보면 정말 너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을 또 좋아할 이유는 없고, 삼성에서도 뭐 노조에 대한 어떤 견제라든지 아니면 백혈병 환자에 대한 치료라든지 등등 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은 거의 뭐 해외 글로벌 기업 수준의 주주하는 정책도 하고 또 주가도 계속 올라왔고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 반면에 LG는 전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과거에 LG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까지 보고 그 부분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다른 영상으로 제작을 했겠지만 굳이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것보다 우리만 알고 있자 뭐 이런 마음도 있으니까,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코스닥 지수도 시장 따라 반등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V자 반등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약간 올라간 요런, 뭐 표현하자면 짝꿍댕이 같은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이런 형태니까 당장 V자로, 코로나 때처럼 V자로 해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런 드라마틱한 장세는, 예, 마음에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즉 나는 공포를 이겨내고 저가 매수에 성공했다, 이런 분들은 줄 때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기회를 줍니다. 또 챙기시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았다 생각이 들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절대 돈이 넘칠 때야 뭐 거품주들이 차별화가 안 됩니다. 뭐냐면 이 회사는 손실 보는 회사고 이 회사는
수익 본 회사야.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어. 이 회사는 꾸준히 손실을 보고 있어. 하지만 이 회사가 유행 타는 것처럼 인기가 좋아서 주가가 더 잘 달려. 그럼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이런 에이, 그 수익 보면 뭐 할 건데 주가가 안 오르는데 이런 논리가 통하지만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그런 게 어림없습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재미가 없더라도 철저하게 수익 보는 이 업종 종목으로 가셔야 되고 특히 뭐 항상 그렇지만 이 경제나 이런 생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좋을 때 뭐 과거 사례를 보면 일용직 노동자하고 또 그 대기업 그때 대기업이 물론 대기업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일용직 노동자가 이 은행원보다 더 수입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시기도 있고 뭐 저런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성적을 기준해서 성적 상위권인 학생들이 취업난에 시달린 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관점에서 기업들도 실적 잘 내는 기업들, 주가가 형편없고 잘 안 움직이고 재미없다 하더라도 언제나 일관성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반면에 거품주들은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잘 나가다가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자빠집니다. 그리고 영영 안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옛날 생각하셔서 뭐 이제는 이제 뭐 NFT다 이제는 뭐다 이런 식으로 테마를 쫓아가시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유동성 빠지는 게 심상치 않을 수준인데 여기에 그냥 한 가지 희망을 걸 수 있다면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정부의 어떤 권한들이 이양이 돼서 대출 규제나 이런 게 풀려서 유동성을 급격히 조인 거에 대해서 풀린다 이러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근데 그 부분에 변동이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숫자가 나오는 종목 위주로 그렇게 편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LG그룹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쁘게 만들면 좋은데 일단 급하게 정리를 해보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사실에 기반했기 때문에 뭐 설마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인데 과거에 이제 LG그룹이 반도 패션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김건모가 광고하던 거 TP코시 뭐 이런 것도 반도 패션이었고 그 반도 스포츠가 오너 일가가 주식 다 팔고 나서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LG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LG하고 GS하고 이렇게 동업을 잘 해왔던 게 공동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지 않았느냐. 화합을 잘하고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LG하고 GS가 오랜 기간 동업을 했기 때문에 LG하고 필립스가 LCD 사업을 같이 했었고 또 다른 합작사 설립에도 다른 외국 기업들이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니고 공통된 개미 털기 이런 공통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협력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 등을 더 잘 쳐먹으니까 요런 개념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끈끈하게 잘 이어져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반도스포츠 먼저 매도하고 부도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산하고 영업망은 LG 상사가 가져갔습니다. 부도난 법인을 가져가도 됩니다. 그럴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싹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금성전기 LG가 이 L은 럭키 이 G는 골드스타입니다. 이거 합쳐가지고 이제 럭키 금성 이렇게 하다가 이제 LG로 바뀌었는데 여기 과거에 이제 금성전기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고사시켜가지고 여기 투자한 금성 과거에는 이제 삼성보다 금성이 더 괜찮다 전자 사업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전자 쪽은 금성이 더 낫다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요 금성전기를
고사시켜가지고 액면가 이하의 금성사가 흡수를 해버립니다. 이 금성사는 지금으로 치면 LG입니다. 그 지주사 LG. 네, 그리고 금성전자부품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89년에 17,000원 상장해가지고 92년에 또 이 금성사가 10,000원에 흡수해버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아도 3년에 17,000원짜리가 10,000원 되면 박살나는데 이 당시에 이자가 10%가 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17,000원이 3년 지나면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뭐 한 23,000원? 예, 이 정도 갔을 텐데 10,000원 됐습니다. 꼼짝없이 그냥 반토막 나가지고 금성사에 흡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성통신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액면가 이하의 흡수 합병이 됐습니다. 이때 개미들이 이 이자 높은 시기에 반토막 나서 다 박살이 났습니다. 요때.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네. 뭐 99년이면 이해를 합니다. 98년이고 IMF 때 뭐 너도 나도 무너지는 시기니까 이러면 이해를 하는데 요건 다 IMF 이전입니다. 한창 돈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빠를 때, 은행 이자 10% 넘을 때, 예, 요때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이 금성통신이 휴대폰을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몰래 휴대폰 생산하는 LG정보통신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휴대폰 생산 몰아서 상장을 해버립니다. 와, 뭐 이런. 이제 그러면 이 금성통신 주주들은 그것 때문에 이게 박살이 난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LG정보통신을 이제 LG전자랑 합병을 합니다. LG전자가 지금 휴대폰 만들고 있던 게 이제 날아갔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휴대폰 만들었던 게 요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LG정보통신에서 생산 후 상장하는데 당시만 해도 이 휴대폰이 아주 미래 산업이었기 때문에 핫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17만 원까지 올라갔나? 17만 원까지 올라가서 LG전자 화평 비율이 5대 1이 되어야 마땅한데 요 시점에 오늘가 싹 팔아먹고 LG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LG전자 주가는 오르고 LG정보통신 주가는 떨어져서 합병 비율이 5대 1에서 2대 1이 됐습니다. 뭐 이거 5대 1 잡혔을 때 10만 원이었고 한때 17만 원 갔다가 2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 과정에서 LG 오너일가가 팔고 2만 원일 때 이걸 다시 산 건 아니지만 LG전자를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차익도 얻었습니다. 이런 일을 아주 빈번하게 해왔고, 그리고 LG 홈쇼핑, 예, 계열사 보유 주식을 LG 홈쇼핑 그 99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그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일본 문화도 개방하고 요 방송 쪽으로 상당히 변화가 컸습니다. 네, 그래서 99년에 홈쇼핑 그때 도입돼서 매출이 폭증하고 있는 시기, 매출과 이익이 폭증하던 시기에 원가에 오늘가에 매각을 해버립니다. LG 홈쇼핑. 그리고 나서 8개월 만에 상장해서 25배 이익이 생깁니다.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지들한테 해서 8개월 만에 상장해가지고 25배 남겨먹는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예. 물론 뭐 이때는 이제 IMF라는 특수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높은 배수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이거 완전 배임입니다, 이거. 그리고 LG화학은 LG칼텍스, 지금은 이제 GS칼텍스인데 LG칼텍스, LG유통 오너 일가 주식을 이 당시만 해도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고가에 매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고가에 판 오너 일가가 LG전자를 매수해서 여기서 또 한 2천억 남겨 먹습니다. 뭐 지금 이것만 봐도 이제 뭐 1등입니다. 예. LG가 1등입니다. 예, 거기다가 또 있습니다. LG 석유화학이라고 있었는데 LG 화학에서 키우던 회사입니다. LG 화학에서 키우던 회사 LG 석유화학인데 본격 수익 시점에서 원가 이하 가격에 오늘까지 매각을 해버리고 3년 후에 3배에 또 되삽니다. 이게 진짜 이런 저 조사하면서 생각했는데 뭐 이런 일이 왜 아무런 제재가 없었지 하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그리고 LG산전이라는 또 회사가 있었는데 LG금속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7천억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LG금속은. 그럼 합병을 하면 이게 합병 비율이 나올 수가 없는데
오히려 1대 1.2라고 더 높게 해 가지고 합병을 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잘 나가는 LG산전은 LG금속하고 합병하면서 주주들이 무던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LG증권이 있었습니다. LG투자증권이 있었는데 LG증권이 부실한 LG종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IMF 때 종금 사태가 있었습니다. 금융사들 다 망하던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제 LG종금 부실을 LG증권에 떠넘기기 위해서 합병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합병 비율은 LG투자증권 노조가 그때 LG투자증권 다니던 분이 계셔 가지고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노조가 그때 굉장히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 저항을 많이 해서 합병 비율이 그나마 이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은행에 그냥 LG투자증권 팔아 버립니다. 네. 요런 일이 있었고 이 우리투자증권이 됐고 이 우리투자증권이 다시 농협에 매각돼서 NH투자증권이 됐습니다. 예, 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 있었고 LG카드 주식 고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도 처리하기 전에 1조 원 이상 때려버리고 부도 만들었습니다. 이 LG카드 같은 경우는 공적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돈까지 빨아먹은 겁니다. 예,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 후 사기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 돈 다 빨아먹었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과거 같으면 요 80 몇 %를 LG 화학이 갖고 있지만 과거 같으면 오너 일가가 가져갔을 겁니다. 그나마 이제 세상이 그나마 투명해져 가지고 이 정도 사기를 친 거지 아니면 더한 짓을 했을 건데. 예. 그리고 그거 하나 더 하자면 LG 반도체가 그때 뭐 현대 반도체하고 빅딜 할 때 LG 반도체하고 둘 중에 하나가 가져가는데 현대가 결국 가점을 얻어서 물론 이게 정치적인 압력은 있었을 겁니다. LG 반도체가 이제 현대에 넘어가게 됐는데 반도체 핵심 인력하고 또 그런 기술을 싹 또 빼가지고 고가에 매각해 가지고 하이닉스 부도 나버렸습니다. 그 뒤에. 물론 이게 뭐 이게 원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앞에 사례들을 보면 요 영향이 아예 없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뭔 짓을 할 거냐? 뭐 예를 들면 이제 LG 이노텍도 약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주주를 생각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LG 그룹주 뭐 GS 그룹주 사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 뭐 일시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자들을 동업자로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에서 LG그룹주는 예, 안 사시는 게 좋고 그러면 반대로 뭐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이 잘 해왔다는 건 아실 거고 뭐 저는 이제 뭐 삼성에 전혀 관계도 없고 주식 투자자로서 느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이 네, 배당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증권 배당이 역대 최고 7.7% 배당을 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보면 삼성증권은 굉장히 삼성전자만큼 아니지만 이익이 늘었으니까 주주들한테 그만큼 많이 돌려줍니다. 이런 뭐 물론 삼성중공업이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유상증자도 하고 이런 뭐 타격은 있지만 그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대주주들은 다 참여를 했고 증자에. 예, 어쨌든 책임을 다 한 부분인데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증권의 어떤 주주하는 정책, 삼성전자의 주주하는 정책, 그리고 삼성그룹주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처럼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 아니면 유상증자 같은 거 안 합니다. 예, 주주들이 뭐 뒤통수 맞았대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이 나는 싫고 LG가 좋다 이렇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삼성이 그나마 낫고 LG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겠다. 요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못 찾은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제가 시간이 날 때 정리를 해서 다시 뭐 따로 별도의 영상으로 시간이 된다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겨 먹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조금 더 능력이 좋았다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제가 저도 저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기 부동산 투자할 때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주변 분들에게 권유를 해서 몇몇 분들이 같이 들어갔는데 여러 뭐 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대장동도 있고 또 저기 뭐지? 그 아이파크 사고도 있었고 또 건축법 개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거기다 대출 규제 뭐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왜 주식 투자를 못 하는지 네, 상보를 팔아서 적지 않은 금액을 갖고 있을 텐데 뭐 등등의 어떤 자금들이 왜 없지 생각을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할 수 없습니다. 제 권유로 인해서 같이 투자를 하셨으니까 일단 뭐 나중에 받으면 그때 제가 받는 걸로 하고 먼저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할 게 없습니다. 근데 다행인 게 또 만약에 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으면 설 연휴 전에 폭락을 얻어맞았을 거니까 역시 욕심이 아니라 그냥 바른 걸로 하면 그나마 괜찮구나. 근데 뭐 이런 평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뭐 사주 보시는 분들 이런 거 잘 믿지는 않는데 사주 보시는 분들 지난 10년 동안 정말 운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도 운이 없을 것 같다. 너무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이제 잘 아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뭐 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과가 없다.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믿지는 않지만 팔자가 그러니까 제 욕심 버리고 뭐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능력이 가미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부족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이게 조금 안타까운데 그래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도 이게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파벨리온 인베스트라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안 보시니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파빌리온 인베스트가 그러니까 포스코 설립자인 고 박태준 회장 맞사이가 하는 그리고 박태준 회장 막내 사이가 MBK 파트너스 아니 파트너스 맞나? 예, 아무튼 그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영하는 그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막강한 데서 또 관심을 보인다고 하니까 이 시작을 못하지 않나 이런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경쟁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근데 아시다시피 뭐 능력 있는 사람 100개 있어도 하나 나눠줄까 말까고 저는 2개 있는 거 2개 다 나눠주니까 거기에 맡겨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일 아직 무산된 건 아니니까 열심히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무탈하게 연휴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잘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가 LG그룹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그냥 마음을 접었습니다. 쟤네들은 그냥 안 사야 됩니다. 쟤네들 주식은. 근데 제가 안 사더라도 국민연금이 사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 투자금 모은 펀드에서도 사고 이런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어쨌든 사게 되니까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비상장 주식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게 상장사에서 LG그룹이 했던 행태보다 더 할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 부분은 일단 제가 간단하게 글은 올려드렸는데, 우크라이나가 있으면 여기 이제 진흙탕입니다. 여기가 흑토 지역이고 뻘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의 뻘처럼 돼 있어 가지고 탱크가 요 땅이 녹을 때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토인 상태일 때 러시아군이 이 전격전으로 기갑사단이 진격해서 단숨에 제압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러시아가 1억 7천만 인구고 우크라이나가 3천만 이상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민족이 같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보드카 빨고 총 쏴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네 분이 친러파를 제외하더라도 뭐 한 1,500만 명 정도가 있고 거기 집집마다 총을 들고 있다. 그럼 러시아군도 굉장히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이. 그러면 이제 빨리 끝내려면 탱크가 가서 전격전으로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기동이 가능한 시기가 불과 보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러시아가 보름 안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미 오늘 아시겠지만 가스 폭등해가지고 가스 관련 ETN들이 다 4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우리한테 악재입니다. 우리는 원자재를 거의 대부분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수입을 하게 돼서 무역 적자가 발생을 하고, 그 무역 적자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싸다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식을 던집니다. 그러면 대형주 위주로 약세의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보름만 지나면 그냥 뭐 너네 공격하겠다, 제재하겠다 이렇게 입싸움으로 끝난다면 그것도 뭐 2월 중순 이후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안정이 될 겁니다. 이걸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월 중순 이후로 시장이 다소 나아진다. 전쟁이 없으면. 전쟁이 있다고 하면 큰 영향은 없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대형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좋지 않을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저한테 운이 따르는 건 포기했고, 예, 그냥 열심히 해서 다 같이 좋은 일이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그나마 중간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공시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만 이제 뭐 정황상 그때 말씀드린 의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주가를 올려야 되겠다 의지,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털어야 되니까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거, 전환가액 낮은 수준까지 다 전환가액을 조정했다 하면 예,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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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EV 첨단 소재. 예, EV 첨단 소재 오늘 변동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 전환가액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환가액 조정이 이제 뭐 여기서 뭐 더 내려가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좀 힘들다고 보고, 요거 이하로 내리려면 주가가 너무 망가져야 되는데 뭐 시기적으로도 거의 바닥이고, 그리고 뭐 이 종목의 내재 가치를 생각해도 주식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3월 3일에 잔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거래는 주식으로 바꿔서 주식을 팔아서 잔금을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환가액 조정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됐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러면 전환 사채를 행사를 하려면 어쨌든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행사를 해야 물량이 나오더라도 영향을 덜 받으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가 부양에 어떤 의지가 생기고 그럴 시도를 할 만한 시기는 됐다. 그리고 시장도 바닥 지나갔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 올리겠네.' 왕창 사 놓고 올라가면 패대기 쳐 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가를 뭐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올려 주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거를 갖고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난 이 종목이 싸다고 생각하는데.' 해서 천천히 담아 놨다가 반응이 있으면 '올라갔네. 일단 챙겨야지.' 뭐 이런 접근은 괜찮습니다. 근데 전환 사채 이거 전환 가액 조정하는 거 보고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야지. 요건 왜냐면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쪽에서는 만약에 작은 돈이면 몇백만 원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 몇 억을 그렇게 해 버린다. 그거를 뭐 먹여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떤 또 반작용이 생긴다. 요렇게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남은 시간에 이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를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관심 있게 보는데 오늘 뭐 상승 출발했다 다 반납을 해 버렸는데 당장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예. 삼성전자가 당장은 아닌데 요런 관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은 글로벌 기업들 수준에 부합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빠서 그렇지 삼성전자 자체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다만 이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기간 동안 계속 약세였는데 그 기간 동안 약세였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주주 구성이 개인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단기 매물화가 돼서 상승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 단기 매물화를 없애는 건 결국 계속 변동이 생기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남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밟아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두 번째는 재료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환율에서 이점을 얻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그리고 세 번째는 미세 공정 전환에 대해서 삼성전자 3나노에서 TSMC를 제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반기에 3나노에서 어느 정도 수율을 확보해서 양산에 성공을 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지금 TSMC하고 비교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열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상반기 말에 3나노 양산에 성공한다면 평가가 바뀌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보통 반도체가 수요가 늘어나니까 또 디램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지금 물류 대란 문제가 예상보다는 훨씬 빨리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좋지 않겠냐. 거기다가 2025년을 보면 뭐 이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2025년 안에 대만을 침공을 할 것이다. 그럼 대만은 중국한테 반도체 기술은 넘겨줄 수 없으니까 TSMC는 중국이 침공하는 즉시 자폭을 해버린다. 뭐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TSMC가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겨서 자폭을 한다.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정도로만 상황이 불거져도 TSMC가 자폭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한 3년을 놓고 본다면 물려도 삼성전자에 물리는 게 맞지 않겠냐. 물론 지금 가격보다 싼 가격에서 예, 요런 관점에서 이제 긴 안목으로 삼성전자에 접근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빠지면 결국은 성과를 내는 기업들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 기업들의 성과는 생각보다는 좋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를 보면 이 현대차 실적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삼성전자만큼 뭐 투명하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현대차가 중국에 어쨌든 공장이 4개나 있습니다. 4공장까지 있습니다. 그럼 중국 공장에 대한 가치 뭐 지방 정부하고 합작을 했으니까 뭐 상하이차하고 기아차하고 합작하고 베이징 현대차 이렇게 합작을 했으니까 북경 자동차하고 예, 요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봤을 때 글쎄 중국 연결 기준으로 얼마나 잡히는지도 모르겠고 요게 그리고 과연 그 중국의 회계를 믿을 수 있을까? 옛날에 반도 안 팔리는데 현대차가 올해
전성기 수준까지 실적을 회복했다. 조금 예, 못 믿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북미나 유럽에서는 잘 팔리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 날려먹은 판매량을 만회할 수 있느냐. 그리고 친환경차가 아무리 잘 팔린다 해도 뭐 테슬라를 추격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뭐 그래서 테슬라 다음 가는 2등 업체로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전기차에서 뭐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면 모를까. 그냥 단순히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에서는 실적이 좋아지고 숫자가 나오더라도 중국 쪽은 좀 못 믿을 만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현대차야 뭐 그래도 시장에서 아주 극단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극단적인 저평가의 포스코는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수록 포스코는 매번 설명드리지만 원료 들어올 때 그리고 제품 만들 때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원료 재고도 있고 제품 재고도 있는데 시간 지나면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포스코가 지금과 같은 시기는 굉장히 돈을 갈키로 예, 긁어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원자재가 대부분 오르더라도 또 내리는 품목이 있는 거고 철강 제품도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해 포스코가 영업이익이 9조 2천억 정도가 났습니다. 시가총액이 23조. 그럼 이론적으로는 올해 같은 실적 3년만 하면 이 시가총액 다 빼버립니다. 3년에서 한 27조 수익 나고 세금 낼 건 내도 한 23조 됩니다. 그럼 주주들한테 주당 26만 8천 원씩 3년 동안 배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남아있는데 이미 투자금은 다 회수했네?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론적으로 너무너무 싼 겁니다. 이게 근데 왜 싼 걸 유지를 하느냐는 모르겠습니다. 시장 탓인데 뭐 그냥 근본적인 이유를 찾자면 최대 주주가 한 30% 쥐고 있으면 유통 주식이 적으니까 괜찮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좀 영향이 크지 않나.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송원산업 예, 송원산업은 그 실적이 아주 발군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1,000억 넘었습니다. 1,000억 넘었는데 시가총액이 4,700억. 그러니까 화학주들 대부분 이런데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1조에 영업이익 1,000억 이상, 이제 뭐 중견기업 이상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주가는 아직 5천억이 안 된다. 1조 넘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예, 그런 저평가 매력 그리고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과거 주가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지만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뭐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번 조정 이후에 송원산업 쪽에 또 관심을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 뭐 당장은 아니고 적당히 이중바닥 만들 때 예, 관심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